K. 오늘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대규모 관중도 화려한 취임 행사도 모두 생략된 취임식을 치르고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돌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을 끝내고 백악관에서 업무를 시작한 뒤 파리 기후변화 협약 복귀 등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서류 미비 청소년 구제 프로그램인 다카 수혜자들이 추방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미국의 현재 모습이 분열과 반목으로 위기에 처했다면서 저열한 싸움을 끝내자고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비밀 경호국에 퇴임 후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신의 가족들을 계속 경호하도록 지시하고 떠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극우파 집단 프라우드 보이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등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2015년 이래 6년 만에 상원 다수석 지위를 회복하며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 LA 카운티 내 65세 이상 주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 웹사이트가 다운되자 신청에 어려움을 호소한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T 시험 주관처 칼리지 보드가 SAT2 서브젝트 테스트를 전격 폐지키로 해 대입 시험의 대규모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당국이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과 함께 더 많은 한인 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재외동포 자녀 등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3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데 따른 낙관적인 심리로 사상 최고치로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51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1월 20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새 대통령을 연호하는 대규모 관중도 화려한 취임 행사도 모두 생략된 간소한 취임식을 치르고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돌입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워싱턴 DC의 백악관 인근인데요. 저 뒤로 보이는 건물이 재무부 건물이고 그 바로 옆이 백악관입니다. 바이든 당선인 이제 이곳은 어스름이 내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부터 휘몰아치는 일정을 소화한 뒤에 1시간 전쯤에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전임 대통령들과 함께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무명용사의 비 앞에서 헌화하고 돌아오는 길에 백악관 인근에서 예정에 없던 거리를 걷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취임식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에 입성해 있는데요. 곧바로 업무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백악관의 코로나 대응 전단팀을 만드는 등 17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서 코로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취임식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공화당 양당 지도부와 함께 성당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실제로 의사당에 자리한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정부 주요 인사들 그리고 귀빈들은 1000여 명 정도로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DC 내부의 검문 검색 수위는 상당히 최고조로 높아져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현장을 전해드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소요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취임식에서 레이디 가가가 미국 국가를 부르고 또 제니퍼 로페즈의 공연이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상당히 흥겨웠는데요. 예년 같은 퍼레이드는 없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예정에 없던 거리 행진을 하면서 잠시 눈길이 머물기도 했습니다. 오늘 취임식에서 눈여겨볼 점은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내려고 했다라는 건데요. 지난해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처럼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인종차별 반대 시위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의 폭력 시위를 겪으면서 갈라서고 분열된 미국인들에게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제시하겠다라는 노력이 좀 보였습니다. 인종 그리고 성별이 키워드로 보였는데요. 흑인 여성 소방관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고 또 22살 흑인 여성이 시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을 언급하면서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을 탄생시키는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키워드를 2개로 뽑아
꼽아보자면은 통합 그리고 민주주의의 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미국의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미국인 사망자가 40만 명이 넘고요. 일자리는 사라지면서 미국 경제의 지표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지지자들, 특히 극우주의자들이 벌인 의회 난입은 분열된 미국 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는데요. 그래서인지 바이든 대통령 통합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써가면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일성으로 통합에 기반한 민주주의 재건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현재 모습이 분열과 반목으로 위기에 처했다면서 저열한 싸움을 이제 끝내자고 호소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불과 2주 전 폭력 시위대가 점거했던 바로 그 자리에 막 취임한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섰습니다. 먼저 취임 연설 장소 자체를 민주주의 재건의 상징으로 규정했습니다. We've learned again that democracy is precious. Democracy is fragile. And at this hour, my friends, democracy has prevailed. 하지만 폭력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미국의 현실을 유례없는 도전의 시기로 진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극단주의와 백인 우월주의 등을 분열과 반목의 당사자로 지목하면서 국민적 통합을 극복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20여 분 취임 연설에서 통합은 11차례에 걸쳐 거듭 강조된 단어였습니다. My whole soul is in this, bringing America together, uniting our people, uniting our nation. And I ask every American to join me in this cause. 대통령 자신도 상대편까지 포괄하는 통합형 지도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I will be a president for all Americans, all Americans. 다만 사실 자체가 조작되고 심지어 만들어지는 문화를 거부해야 한다며 저열한 싸움을 이제 끝내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최근 몇 달간 벌어진 대선 불복과 부정선거 주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가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내고 번영하는 길에 미국의 역할이 컸음을 되새기며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으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전 대통령 신분으로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로 떠나기 전 마지막 연설에서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는 오전 8시쯤 백악관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예고했던 대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장이 아닌 플로리다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 원을 이용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플로리다까지 갈 비행편도 에어포스 원이 마련됐습니다. 취임식까지는 대통령 신분이라 가능했습니다. 기지 활주로에는 붉은 카펫이 깔렸고 21발의 예불가 발사됐습니다. 송별 행사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과 지인 그리고 전직 행정부 관리 등 측근이 초청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환송 연설에서 감사 인사와 함께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칭찬했습니다. What else has to be said, right? But what we've done, that's true, honey. Great job. What we've done has been amazing by any standard.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I wish the new administration great luck and great success. I think they'll have great success. They have the foundation to do something really spectacular.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로 작별 인사를 마쳤습니다. And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So just a goodbye. We love you. We will be back in some form. 후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은 1869년 앤드루 존슨 이후 152년 만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통에 따라 백악관을 떠나기 전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현입니다.
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전해드린 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스티브 강 한인민주당협회 이 시간 전화로 연결해서 새 정부에서 기대되는 정책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누구보다 바쁜 하루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계속 TV 화면을 보면서요. 굉장히 기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4년 만에 다시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었고 이제 연방 상하원도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할 새로운 정책들의 동력이 실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행정부하에서 예상되는 대대적인 정책 변화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이제 지난 4년간의 여러 이제 트럼프 정권의 행정명령을 다시 취소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협정을 다시 조인을 하는 일이 벌써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이제 취임하고 나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조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유엔에게 연락을 해서 미국은 다시 파리 협정을 다시 우리가 조인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고요.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 장벽 짓는 것을 또 중단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제 파격적인 이제 법안은 이제 이민 정책입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이제 최근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정권 사이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여러 가지 이민 이슈들이 많이 했는데요. 이제 조 바이든 정권은 첫날부터 이제 다카 혜택자들을 다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였고 그 다음에 8년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있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여러 가지 컨디션을 주면서 이러한 정책들을 벌써부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정책은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정책인데요. 가장 먼저 오늘 취임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었고 가능하면 사회적 거리를 지켰습니다. 그랬듯이 연방 그 건물, Federal Government의 건물을 출입을 하려면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고 행정명령으로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있는 지금 2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의 미국의 분열이 굉장히 심각했다면 젠 파스키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첫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생각한다라고 해서 저도 매우 이런 액션들을 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수계의 임용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또 한인 등 아시안 인사들이 바이든 새 정권 하에서 요직에 임명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좀 크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조 바이든 그 당시 후보 캠페인에서는 본인의 캐비닛이나 장관들이나 보좌관들이 이제 미국과 똑같이 동등하게 선택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제 나미네이션들을 보시면요, 흑인 분들도 있고 흑인 커뮤니티에서 출신 분도 있고 라티노 그리고 아시안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장관급의 아시아는 한인은 없지 않냐라는 실망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남은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판사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보좌관 자리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 제가 알기에도 여러 훌륭한 한인 인재들이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준 작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게 조금 더 관심과 이런 베네핏이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런 기대만큼 좋은 소식도 계속해서 좀 속속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8년간 부통령을 지냈었고 최연소 연방의원 기록을 가진 것으로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화려한 이력과는 달리 상당히 서민적인 백그라운드를 또 가진 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조 바이든 이제 대통령은 1942년도에 스크랜튼, 펜실베니아라는 굉장히 시골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이제 10살까지 자라고요. 그 델라웨어 주에서 이제 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도 University of Delaware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 취임사에서 이제 취임 그 연설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님께서 내일은 뭐 먹지? 우리 이달 렌트는 모르게지는 어떻게 낼지? 이러한 걱정을 했고 그러한 것들을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서민적인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어필을 했는데요. 이렇듯이 이제 델라웨어에서 컸고 또한 이제 그 다음에 시어큐스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그 로스쿨을 나와서 이제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제 최연소 나이 만 30살에 이제 연방 상원에 당선이 돼서 이제 30년이 넘는 굉장히 이제 풍부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중간에 이제 3번이나 요번에 2020년 선거를 포함해서 3번이나 대통령 도전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 오바마 정권 당시 제47대 부통령으로서 이제 8년 동안 일을 하고 그다음에 4년간 쉬다가 다시 오늘로서 제46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의 46대 대통령 취임 연설을 들으시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눈물을 글썽였다, 목이 메었다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감정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을 지나오면서 그런 이제 눈물이 난다 이런 감정을 느끼셨는지 저희는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스티브 강 회장님도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바쁜 하루 보내셨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취임 연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을 손꼽히면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요. 오늘 연설을 보면서 그 스피치를 들으면서 굉장히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저도 민주당 소속이고 조 바이든 이제 그 당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지만 이렇게 조 바이든 후보가 이제 취임을 해서 당선이 돼서 이제 46대 대통령으로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이제 감동적이었고요. 그리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연설에서 본인을 지지한 분들에게만 어필을 하는 스피치가 아니었고 모든 미국인들, 본인을 지지했던 안 했던 분들 상관없이 내가 46대 대통령으로서 모든 국민을 포함겠다. 그리고 하나된 미국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반란 사태 이런 것을 이제 잊고 우리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국민이 되어서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미국에 지금 겪고 있는 이슈들을 하나씩 이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이렇게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제 들려주어서요. 저도 굉장히 감동스러웠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4년이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스티브 강 한인 민주당 협회 회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신축년 새해에도 고객 여러분의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커 오브 홉 공동제공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귀생당 감사의 달 건강지킴이 대세일. 면역력을 높여주고 악성세포를 잡아주는 일석이조의 효과. 귀생당 명품 후코이단. 간, 신장, 췌장을 동시에 잡아야 당뇨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방간신구. 만성피로 무기력하고 만사가 힘드십니까? 원기회복의 황제의 보약 공진단. 지금 전화주세요. 213-384-3333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요.
빠른 리펀, 최대한의 리펀, 연방주국세청 세무감사 전문대행, 세금의 모든 것, 상담을 시작으로 귀하의 세금 문제가 해결됩니다. 케빈리 세무회계그룹. 은행부자 및 급여 차압, 개인, 사업체 세무보고, 연체세금 삭감 해결, 국세청 세무감사. 회계 세무절세 계획, 연체세금 보고, 법인 회사 설립, 국세청 자산 동결, 무료 상담, 기업 컨설팅까지. 케빈리 세무회계그룹 213-298-4298 213-298-4298.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보증 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지는 우리 자연 면역력. 그 면역력을 결정짓는 대식세포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몸속 자연 면역력을 우메켄 리포포로 더 강력하게 키우십시오.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질병으로부터 이겨내는 힘을 더 강력하게 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강력하게 우메켄 리포포. 면역력은 우메켄과 상의하세요. 888-941-3311 우메켄. 홈쇼핑월드 청정 거제도 수산물, 말린 홍합, 옛날 쥐포, 자반고등어, 자연산 바다장어 등 싱싱한 거제도 수협 제품들이 여러분의 밥상을 책임집니다. 코로나19 예방제품, 디지털 체온계 14불 99, KF94 100장 구매 시 80전, 세니타이저 500ml도 1불에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LA점 올림픽과 아드모어, 부에나파크점 비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홈쇼핑월드로 가세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22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 웨스턴 애비뉴 구간부터 7마일대로 심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2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7에서 19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향입니다. 나오미 스트릿부터 메이플 애비뉴 구간 20마일대로 서행 중이고요. 110번 놀스와 교차 지점 12마일대로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알링톤 애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11에서 17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 구간 페어팩스 애비뉴 구간부터 21마일대로 속도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405번 놀스와 교차 지점까지 11에서 21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파라마운트 블루버드 구간부터 애틀란틱 블루버드 15에서 19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405번 놀스 방향입니다. 벤추라 블루버드 구간부터 10마일대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벌뱅크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1에서 20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 405번 사우스 방향 1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부터 컬버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6에서 21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 버크셔 애비뉴 구간에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57번 놀스 방향 패스파인더 로드 구간에도 1차선 쪽에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오스본 스트리트 구간에서 차량 추돌 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405번 놀스 방향 웨스트 선셋 블루버드 구간에도 역시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가필드 애비뉴 구간 빠른 차선 쪽에 차량용 범퍼가 떨어져 있고요. 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로스펠리스 블루버드 구간에서는 4시 후반대 발생한 차량 추돌 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이 계속되는 산타아나 강풍으로 인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애나임 디즈니랜드 백신 접종소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렌지 카운티에 발령된 강풍주의보는 오늘 밤 10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디즈니랜드 백신 접종소의 이틀간의 운영 중단으로 인한 해당 분량의 백신 접종분 폐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사전 예약을 신청한 수천 명의 주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예약 취소를 공지하며 어제 접종을 받아야 하는 주민들의 접종일은 내일로 변경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내일부터는 접종소를 운영이 재개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현재 65세 이상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내 65세 이상 주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 웹사이트가 다운되자 사전 예약 신청에 어려움을 호소한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사전 예약 대행 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제공합니다. 관련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가 지난 19일부터 65세 이상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을 시작했지만 순탄치 않은 상황입니다. 웹사이트는 19일 오후부터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블락된 상태이며 콜센터 역시 쇄도하는 사전 예약 문의로 불통 상태라 한인 시니어들은 사전 예약이 어렵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와 컴퓨터 사용법에 익숙치 않은 타운 내 한인 시니어층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신청 절차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며 한인타운 노인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인 노인층의 문의가 쇄도하자 노인센터 측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대면으로 노인들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센터의 정문섭 이사장입니다. 웹사이트가 다운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당황해가지고 왜 안 되느냐 그러시면서 이제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노인센터에서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도와드릴까 해가지고 우리가 대신 내일부터 예약을 해드릴까 합니다. 정 이사장은 많은 시니어들이 하루빨리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기를 원하는 조급한 심정이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사전 예약 시스템에 난처해하고 있어 노인센터가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정문섭 이사장은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대행 서비스는 따로 사전 예약이 필요 없이 올림픽과 노만디에 있는 노인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셔서 이제 그 인포메이션을 가져오셔야죠. 성명, 아이디 카드나 생년월일 여러 가지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오셔서 접수하시는 분한테 얘기해 주시면 접수하시는 분이 바로 이메일을 넣어가지고 바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노인센터 방문 시 신분증으로 운전면허나 캘리포니아 아이디, 여권, 메디케어 아이디 가운데 하나를 그리고 유틸리티 빌이나 자동차 보험 서류, 납세 서류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하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전 예약 대행 서비스는 노인센터 1층에서 이뤄지며 오는 22일부터 이번 달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동안 선착순으로 이뤄집니다. 주말은 제외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건강보험 가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가운데 커버드 캘리포니아 당국이 데이브민 가주 상원 의원과 함께 더 많은 한인 주민들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한인 커뮤니티 미디어를 대상으로 줌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한인 주민들이 기한 내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커버드 캘리포니아 당국의 피터 리 대표는 현재 캘리포니아 전역이 사상 최대 공중보건 위기 사태에 놓여 있다며 코로나19 시기에는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필수 안전 지침에 보험 가입 또한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위기 속 올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 수가 전례 없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160만여 명이 갱신 또는 신규 가입을 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66%가 타인종으로 전해졌고 4만 1천여 명의 한국인 가입자 중 3만 8천여 명은 지난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인종별 가입자는 백인, 라티노, 아시안, 흑인 등의 순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데이브민 가주 상원 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실업으로 직장뿐 아니라 건강보험까지 잃은 분들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며 1월 31일 전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꼭 가입하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 마감일은 오는 1월 31일로 현재 건강보험이 없는 캘리포니아 주민은 아직 270만여 명이나 있습니다.
이 중 120만여 명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보험료 보조를 받아 저비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가입하면 내달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세금 보고 시 벌금을 내야 하는데 4인 가족 기준 최대 $2,2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AT 시험주관처 칼리지 보드가 SAT2 서브젝트 테스트를 전격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SAT의 선택사항이던 SA 시험도 없애고 앞으로 SAT 본 시험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대폭 개정하겠다고 밝혀 대입 시험에 대규모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칼리지 보드는 SAT2 서브젝트 테스트의 미국 내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SAT 본 시험의 선택적 에세이 부분도 오는 6월까지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학생들도 많이 응시하는 SAT2 한국어 시험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칼리지 보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SAT2 시험 폐지를 결정했다며 향후 SAT2 시험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미 등록을 한 학생들에게는 자동 환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SAT2 시험은 해외 지역에서만 오는 5월과 6월 두 차례 더 치른 뒤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칼리지 보드는 또 SAT 본 시험 방식도 대폭 개정할 것이라며 구체적 개정 내용은 오는 4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칼리지 보드가 SAT2 서브젝트 테스트를 즉시 폐지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당장 5월에 예정됐던 SAT2 한국어 시험도 취소됐습니다. 그동안 한인 2세들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온 한국어진흥재단, 재미한국학교연합회, 미주한국어재단 등 한인교육단체 관계자들은 갑작스러운 시험 폐지 소식에 허탈감을 표시하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칼리지 보드의 AP 시험에 한국어 과목이 신설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SAT2 한국어 시험은 지난 90년대 초 미전역 한인사회 노력의 결과로 지난 1994년 9월 SAT2의 한국어 과목 신설이 공식 확정돼 이후 26년 넘게 시험이 치러져 오다 이번 칼리지 보드의 SAT2 시험 전면 폐지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어 교육 관계자들은 사실 SAT2 한국어 시험이 궁극적으로 AP 한국어 개설의 전초적 성격이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한국어 교육 관련 단체들이 협업해 AP 한국어 신설에 더욱 힘을 모으고 이번 기회에 시험 대비 한국어 교육에서 벗어나 자녀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지난 한 해 314명의 한인들에게 종합 카운셀링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6번의 워크숍을 통해 807명의 한인들이 심리상담 세미나에 참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상담을 받은 한인들 중 83%는 저소득층이거나 수입이 없는 주민들이었으며 상담 내용은 26%가 관계 속에서 어려움, 18%는 불안증을 호소했고 우울증이 17%, 부모 자녀 간 이슈가 9%, 그리고 트라우마가 4%로 나타났습니다.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318건의 가정폭력 케이스를 도왔으며 60명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재정 지원, 21명의 피해자들에게는 주거비용 제공, 그리고 216명의 한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4명의 피해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3명의 한인 1세 여성들에게는 개인 사업을 통한 부가 수입 발생을 도왔습니다. 위탁가정 둥지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23명의 아동들이 위탁가정에 맡겨졌고 7명의 아동들이 친부모와 재결합했으며 위탁교육과정을 통해 9개의 가정이 위탁가정으로 승인됐습니다. 어린이 영양 프로그램을 통해 150군데 어린이집과 34곳의 유치원에 음식도 제공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어제 개최한 1월 정기 이사회에서 한인타운 상권 살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설날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12일 설을 맞아 한인타운 내 5군데 식상에서 선착순 100명, 도합 500명의 주민들에게 무료로 떡국을 나눠줄 계획입니다. 한인상공회의소가 총 $5,000를 투입해 떡국 한 그릇당 $10씩으로 책정해 식당 하나당 떡국 100인분씩을 주문해 5군데 식당에서 떡국 500인분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나눠줄 계획으로 설날 떡국 나눔 행사로 한인 식당들도 매상을 올릴 수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재외동포 자녀 등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3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외국인이 고액진료가 필요할 때만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혜택을 보고 먹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한국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 체납 내용을 체류기간 연장 신청 등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그동안 건강보험 당연 가입이 유예됐지만 오는 2월 28일부터 유예 조치가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유학, 일반 연수 등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가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3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하며 재외동포가 학위과정이나 초중등 교육을 위해 유학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주 최대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2개의 신규 매장으로 얼바인 노스파크 플라자와 웨스트파크 플라자에 입성합니다. 신규 매장 면적은 얼바인 블루버드와 컬버 드라이브 코너에 위치한 노스파크 플라자의 경우 52,120 스퀘어피트, 알튼 파크웨이와 컬버 드라이브 코너에 위치한 웨스트파크 플라자는 59,974 스퀘어피트에 달합니다. 두 매장 모두 올해 말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H마트 브라이언 권 사장은 H마트는 아시안의 유산인 식문화를 통한 고객들의 삶의 풍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현재 남가주 내에서 운영 중인 13개 이상 매장의 성공을 발판 삼아 H마트 노스파크 플라자점과 웨스트파크 플라자점을 음식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필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 다문화 원스톱 쇼핑 공간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거만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입니다. 가입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보답하겠습니다. 피마 디파트먼트에서 와일드 파이어로 인해 가입 기간이 1월 31일 2021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신 분 연락 주세요. 확실한 혜택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장드립니다. 앤텀블루 에이전트 애니문 213-503-1669 메디케어는 애니문 213-503-1669 2021년 전기 절약의 첫걸음 미국 최대 솔라 회사 선런 25년 워런티 제로다운 프로그램으로 45% 전기 비용 절약, 최고 저렴 최대 서비스의 에너지 선두 회사 선런 솔라 시스템으로 전기세를 절약하세요. 연락 주시면 선런 솔라 시스템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888-217-6807 888-217-6807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 선런 솔라. 울타리몰 토렌스 직매장이 세플베더와 크랜쇼가 만드는 우리은행 옆으로 이전 오픈했습니다. 토렌스 매장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고급 세니타이저 또는 만능 클리너를 무료로 드립니다. 2월 28일까지 토렌스 직매장에서 100불 이상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경품 추첨을 통해 현금 1000불 외 다양한 상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울타리몰 토렌스 직매장 310-325-9191 310-325-9191 H마트와 함께 행복 가득한 한 주 되세요. 한아름 고국통신에서 신축년 설날 선물 세트를 최대 35% 할인 판매합니다. 고국에 계신 지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 세트부터 최상급 고기 세트까지 H마트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페인트 머그잔 2인 세트, 코하우스 마사지 쿠션과 전기 보온 포트 등 하우스웨어 특별 세일. 지금 바로 가까운 H마트에 방문해보세요.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위산과다 위산역류로 고생을 하십니까? 한의사 송병찬입니다. 명치 끝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다. 목 안이 답답하거나 심한 입냄새, 기침을 자주 하거나 쉰 목소리,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각종 위장병을 쉽게 해결해 드리며 효과는 대부분 당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질병도 체질로 쉽게 해결하세요. 송병찬 팔체질 한방병원 323-734-8000, 323-734-8000번. 2021년 전기절약의 첫걸음, 미국 최대 솔라 회사 선런. 25년 워런티 제로다운 프로그램으로 45% 전기비용 절약, 최고 저렴 최대 서비스의 에너지 선두회사 썬런 솔라 시스템으로 전기세를 절약하세요. 연락 주시면 선런 솔라 시스템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888-217-6807, 888-217-6807.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 썬런 솔라. 모든 도로가 그림 엽서에 나오는 것 같이 매끈하고 평평하지는 않죠. 하지만 뉴 미쉐린 크루스 클라이메이트 2 타이어는 끄떡없습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교통지옥의 8시간 장거리 운전을 하더라도 6만 마일 워런티의 미쉐린 크루스 클라이메이트 2가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니까요. 그 어떤 경쟁사 타이어보다 안전합니다. 미쉐린맨.com을 참고하세요. 램타이어에서 미쉐린 전문 서비스를 받으세요. 램타이어 818-894-9119. 안전은 새 타이어나 32분의 3인치까지 마모됐을 때 빗길에서의 제동을 뜻하며 모든 타이어는 마모되므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차별화된 실력과 합리적인 가격, 라인 성형외과. 하버드 출신 성형 전문의들로 구성된 라인 성형외과의 2021년 새해 프로모션. 닥터 야오의 섬세한 상안검 성형 2,300불. 샤넬 PRP 관리 600불. 면역주사와 비타민주사 5회 500불. 이중턱을 없애는 V라인 앵커실 리프팅과 지방분해주사 2회에 1,900불. 목주름 집중케어 3회 1,200불. 시술, 이제부턴 클리닉이 아닌 전문 성형외과에서 하십시오. 라인 성형외과 213-383-3322, 383-3322.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외교부 장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로 사의를 표명한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후임 등 3개 부처 장관이 새로 내정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외교부 장관으로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내정했습니다. 현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의용 내정자는 이후에도 외교안보 특보로 문 대통령을 보좌해왔습니다. 청와대는 평생을 외교와 안보 분야에 헌신한 최고의 전문가라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 맞춘 외교장관 교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주요 국가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으로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여당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 내정자가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게 발탁 배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도 현역 여당 국회의원인 황희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청와대는 황 의원이 국회 국방위와 국토교통위를 비롯해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정책 기획력과 소통 역량을 발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칠승, 황희 두 장관 내정자 모두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 등으로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힙니다. 이번 개각으로 연말연시 3번에 걸쳐 9개 부처 장관을 바꾸면서 정권 하반기 개각이 마무리됐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집권 하반기 마무리 성과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개각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추가 개각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2파전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여당보다 예비 후보자들이 풍성한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 사이의 야권 단일화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후임까지 정해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전 장관은 이제 조만간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1년 9개월여 동안 중소벤처기업부 직원 여러분들과 진심으로 연결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인터뷰에서 발표되는 결국 시장 선거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절차를 얘기해서 그만하고요. 입장 정리에 오랜 뜸을 들인 박주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의 후보 경선은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 2파전으로 짜였습니다. 박 전 장관의 강점은 방송기자 출신의 4선 의원 경력까지 더한 대중적 인지도입니다. 86그룹 선두주자인 의원은 뚜렷한 당내 기반이 있긴 하지만 인지도에서는 밀립니다. 작년 연말에 비해서는 상당한 폭으로 조직도 확대됐고 시민들에 대한 저의 접근성도 매우 높였고 민주당은 인물면에서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안고 있지만 야당 상황도 비슷한 만큼 정책 공약으로 승부를 걸 계획입니다. 국민의힘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이의 단일화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안 대표는 입당하지 않고 경선에만 참여하겠다고 제안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한 이후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단일화의 문은 닫힌 게 아니라며 더 이상의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야권이 단일화해야 된다는 대명제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여야 모두 진용을 갖추면서 선거 분위기는 더 달아올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고려하면 여당의 분위기 반전 모색과 야당의 굳히기 시도가 눈에 띄게 도드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한국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 손실 보상에 대해 문 대통령과 여러 번 논의했고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상반기 안에는 손실 보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우리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법률로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는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하는데 보상을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헌법이 정한 보상 규정이 법에는 없는 겁니다. 이달 초 시민단체들과 자영업자들이 헌법 소원을 냈는데 국가가 보상 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동안의 헌재 판례들을 보면 헌법 소원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상 규정이 필요한데 이 법에서는 전혀 보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례관계를 이뤄서 재산권을 침해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 손실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표현으로 정부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대통령께 주례 업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대통령님과도 여러 번 논의를 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작정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습니다.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들, 나머지는 피해 규모 산출과 보상 범위, 방식 등을 정하는 법안들입니다. 매출 손실 규모를 산정하는데 좀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어려움이 좀 생기고요. 정부의 마지막 고민은 재원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손실보상에 적극적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로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일단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해야지. 우리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다 재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문제를 하는데 우리 영업 손실에 대한 불안으로 방역 불복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정세균 총리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한정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청문회 공격수를 자처했던 국민의힘이 이례적으로 잘된 인사라고 평가한 건데요. 칭찬 뒤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삼선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출신인 한정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력의 영향일까? 청문회 분위기는 시작부터 우호적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칭찬을 건넸습니다. 같은 노동계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 또한 영광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를 단행하신 것 중에서 제일 잘된 인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한 후보자도 환경부 현안인 가습기 사건을 언급하며 가슴 아프다, 추가 실험도 검토하겠다며 기대에 부응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SK케미컬과 애경산업에 대해서 사망자가 공식 사망자만 해도 1,000명이 넘는데도 이거 무죄 판결이 난 거 아시죠?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필요한 조치가 있다라고 하면 다각도로 모색해서 검찰과 같이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야권의 칭찬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한 후보자 정도만 되면 비판할 이유가 없다는 칭찬 뒤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따라 나왔습니다. 한정희 후보자랑 비교해가지고 박범계 후보자 어떻습니까 지금? 그걸 누가 국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박범계 의원이 의문의 1패를 당한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박범계 후보자 청문회 하루 전에 국민청문회를 따로 여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인 출석에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후보자 없는 청문회에서 증인들을 불러 의혹을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국민청문회를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그러면 증인 참고인 수용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박범계 후보자의 청문회와 관련한 얘기를 또 하게 된 것 자체가 저는 유감스러운데요. 분명하게 소송에 연관된 증인은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한정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칭찬들은 일종의 숨고르기이자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역설적으로 야권은 다음 주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거세게 몰아붙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지는 우리 자연 면역력. 그 면역력을 결정짓는 대식세포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몸속 자연 면역력을 우메켄 리포포로 더 강력하게 키우십시오.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질병으로부터 이겨내는 힘을 더 강력하게 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강력하게 우메켄 리포포. 면역력은 우메켄과 상의하세요. 888-941-3311 우메켄. 홈쇼핑월드 청정 거제도 수산물, 말린 홍합, 옛날 쥐포, 자반고등어, 자연산 바다장어 등 싱싱한 거제도 수협 제품들이 여러분의 밥상을 책임집니다. 코로나19 예방제품, 디지털 체온계 14불 99, KF94 100장 구매 시 80전, 세니타이저 500ml도 1불에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LA점, 올림픽과 아드모어, 부에나팍점, 비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홈쇼핑월드로 가세요. 안녕하세요. 라이센스 에이전트 수장 강입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분들께 알립니다. 처음 65세 되시는 분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를 받으시면 최고의 보조 보험을 소개하고 필요한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저는 항상 메디케어에 관한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수장강 보험은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합니다. 한인회관 4층 401호 213435 2990번. 처음엔 몰랐어요. 전기료 아끼는 태양광 에너지 설치. 왜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지. 사우스웨스트 선솔라를 만난 후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도 설치했습니다. 무료 솔라 시스템 설치, 전기세 업투 50% 절약, 설치 보너스 선물 캐시 500불까지, 설치비 없이 복잡한 계산 없이 AS 걱정 없이 714-770-8051, 714-770-8051 사우스웨스트 선솔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데 따른 낙관적인 심리로 사상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57.86포인트, 0.83% 상승한 31,188.3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2.94포인트, 1.39% 오른 3,851.8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60.07포인트, 1.97% 급등한 13,457.2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과 주요 기업 실적 등을 주시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배포를 돕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데이브 클라크 아마존 소비자 부문 최고 경영자는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축하 서한을 보냈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클라크 CEO는 서한에서 취임 후 100일 이내에 1억 명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아마존의 사업 규모를 고려하면 코로나19와 싸움에 즉각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마존 시설에서 백신을 바로 접종할 수 있도록 의료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백신을 이용할 수 있으면 빠르게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월 22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남가주 전역에 불던 강한 바람의 기세는 조금 약해졌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강한 바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산불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 보이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8, 9도가량 내려가면서 예년 기온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인 모레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늘기 시작하면서 오후 들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낮 기온도 비 소식과 함께 전날보다 10도가량 내려가면서 예년 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주말인 일요일까지 계속 이어지겠고 특히 다음 주에는 예년 기온을 15도가량 밑도는 추운 겨울 날씨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 50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2도, 50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6도, 38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8도, 밤 최저 51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신축년 새해에도 고객 여러분의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